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겪은 현실이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그들에게 어떤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경험한다고 하는 현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아침, 도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는 잎을 모두 떨군 채 메마른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는 그들 사이에 섞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두 손을 호흡으로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시렸어요. 출근길의 지하철역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한치의 틈도 없이 밀려들었어요. 나도 그 흐름에 휩쓸려 억지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몸이 밀려들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창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김이 맺혀 뿌옇게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몸을 구겨 넣은 채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카입니다. 28살이고 도쿄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모두의 삶이 그렇듯 저 역시 직장인으로서의 하루하루는 고된 나날들의 반복이었죠. 어느새 저는 회사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책상 위에는 상사의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야근 가능하지?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근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도 남아 있어야 했고 일이 없어도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도 내 월급 명세서에는 야근 수당이란 글자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마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도 지쳐 있었어요. 겨우 퇴근해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의 집들은 단열이 거의 되지 않아 한겨울에도 실내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서둘러 전기장판을 켜고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히터를 켜고 싶었지만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불을 몇 겹이나 덮었지만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아침이면 힘겹게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일한 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드는 하루. 그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암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유카, 너 한국 가서 일하면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일본보다 생활도 편하고 조건도 훨씬 좋대. 요즘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꽤 많다더라.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 후기 보면 깜짝 놀랄걸?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의 경험담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눈을 의심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하면 당연히 수당을 주고 겨울에도 집이 따뜻해서 패딩을 입고 잘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니 일본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서의 삶이 더 궁금해졌죠. 나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손끝이 얼얼했어요. 바닥 난방이 기본이라는 한국의 집들이 갑자기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의 직장 문화도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고 불필요한 회식 문화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교통비는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한국으로 가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한 분들이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한국에서 일해 볼까 해요. 부모님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 곧바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굳이 외국에서 살 생각을 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여러모로 제가 성장하는데 좋은 조건이라 하던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잖아. 왜 굳이 낯선 곳에서 힘들게 살려고 해? 부모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걸까?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살아야지.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할머니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배워야 했고 취업을 위한 정보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 취업 준비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가 가득했어요.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회사들이 외국인을 채용하는지, 심지어 한국에서의 생활비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부족하면 취업 자체가 어렵다. 이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면 시험 점수, 문서 작성 능력, 면접에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까지 필요했어요. 단순한 회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당장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복습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교재를 주문하고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문장을 따라 읽었어요. 처음엔 문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어만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을 펼쳤지만 머리가 무거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야근 수당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겨울을 버텨야 하는 삶.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출퇴근길에도 한국어 듣기를 연습했어요. 뉴스를 반복해서 들었고 드라마 속 표현을 따라하며 입에 익히려 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하루하루 공부량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많은 표현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한국어 능력시험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외국인 수험생들이 335 모여 있었고 나도 책을 펴고 마지막까지 단어를 외웠습니다. 듣기 평가가 시작되었고 녹음된 대화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문장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험을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쓰기 시험도 준비했던 대로 문장을 조합하며 차근차근 답을 작성했습니다. 몇 달간 연습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이다. 화면에 뜬 점수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버텨낸 날들이 떠올랐어요. 나는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 취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기업 채용 공고를 찾아보며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무를 뽑는 회사는 어디일까? 한국 취업 박람회나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모으며 일본인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있는 무역 회사나 일본 시장을 겨냥한 IT 게임 회사에서 외국인을 적극 채용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지원할 회사 리스트를 정리하자 나는 관심 있는 회사들을 추려서 지원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벽을 마주했습니다. 일본식 이력서는 안 통해. 일본에서는 경력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기소개서도 한국식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분명하게 서술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어요. 나는 인터넷에서 한국 이력서 샘플을 찾아 참고하며 작성했습니다. 몇 번이나 고쳐 쓰고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렇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이력서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자 준비였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했어요. 즉, 취업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 취업비자 등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이력서를 제출할 차례다. 나는 지원할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한 회사에서 면접 요청이 왔어요. 드디어 첫 번째 면접이다.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나는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력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예상 질문을 소리내어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니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면접, 잘해야 한다. 다행히 화상 면접이라 긴장감을 덜한 편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초조한 기분을 달래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어요. 곧 면접 시간이 되었고 화면이 전환되더니 면접관 3명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또박또박 인사를 했어요. 화면 너머에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연습했던 대로 자기소개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질문의 방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생각보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식 면접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내 말투와 태도에서 어색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을 마칠 때마다 화면 속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면접을 끝내고 노트북을 덮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책상에 팔을 꿰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분명 한국 기업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쓰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면접에서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일본식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한 나와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면접 문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며칠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불합격이었어요.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속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기업 면접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실전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면접 영상도 찾아보며 스스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나니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어떻게 변하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했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면접관이 있다고 상상하며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말이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불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면접 요청이 왔어요. 이번에도 온라인 화상 면접이었습니다.
나는 지난번 면접을 떠올리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려 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하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접속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고 나는 침착하게 한 문장씩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확실히 달랐어요. 면접관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긴장감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느낌이었어요. 질문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나는 이번에는 꽤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본 화면 속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토 유카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몇 개월간 준비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어요. 곧 회사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 나는 본격적으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는 가족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지내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고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정면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활주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곧 이륙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떠올랐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했던 일본을 떠나 처음으로 발을 딛는 한국,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환승 안내와 입국 심사장이 한눈에 들어왔고 동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복잡함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게이트를 나오자 회사에서 보내준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거리 풍경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도로에는 한글 간판이 가득했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서울의 모습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자 다시 한번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 난방 덕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겨울에도 실내가 냉랭해서 전기장판을 꼭 깔아야 했지만 여기서는 집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새삼스럽게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자 요금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열차 내부는 넓고 쾌적했고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첫 출근,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과 분주히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에는 커피 머신과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멘토님께서 저를 맞이해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일하게 될 자리였어요. 책상에는 환영 메시지가 적힌 작은 메모와 회사 굿즈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원들과의 첫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친절했고 내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이해하려 노력해 주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직급이 엄격해서 상사와의 거리가 멀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 중간에 팀원이 내게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한식당에 들어가자 기본 반찬이 한가득 차려졌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팀원들이 반찬을 나눠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남아있으면 눈치를 보며 같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모두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집에 가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 편의점의 분위기가 신선했습니다. 김밥과 즉석식품을 사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근했던 순간, 팀원들의 따뜻한 배려, 한식당에서의 점심, 퇴근 후의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잠들기 전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한국에서 첫 출근했어. 회사 분위기도 좋고 팀원들도 정말 친절해. 무엇보다 퇴근하면 눈치 안 보고 바로 집에 갈 수 있었어. 그리고 한국 집은 바닥 난방이라서 너무 따뜻하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진짜? 부럽다. 나도 요즘 일본에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 중이야. 나는 피식 웃으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 일본에서 힘든 일상을 보내며 막연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꿔왔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취업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준 나라였어요. 이곳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합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던 사토 유카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따뜻한 정이 있는 직장 문화,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불리던 일본.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나라가 되었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시대는 변했고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유카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행복을 찾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